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원구입니다. 날씨가 아직까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숙식 노가다를 하기도 하고 일용직 노가다를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테러를 당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밖에서 재광 형님이랑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좀 힘겹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24시간 계속해서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줄줄이 튀어나오고 차량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튀어나오면서 약들을 이제 쏘고 있는데, 이제 약을 맞게 되면은 이제 형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몸에 나타납니다. 이제 형님이 영상에서도 그 화학약품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많이 떨리는데, 날씨가 좀 많이 춥기도 하고, 이 조직 스토킹 민간 사찰팀에서 뿌리는 화학약품이 한 8가지, 9가지 정도, 지금 저희가 안 하는 것만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판 가스라고 냉장고에 이제 냉매로 쓰이는 그런 가스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맞게 되면은 몸 주변에 이제 온도가 한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도에도 그렇게 추위를 많이 안 느끼는 편인데, 지금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제가 추위를 타고 있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화면도 지금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재광 형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하자면, 재광 형님께서도 화학약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오셨는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화학약품에 대한 그런 경험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광 형님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게 좀 면역력이 많이 약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님을 처음 뵀을 때는 이제 땅바닥에 이제 떨어진 오물이나 세균, 곰팡이, 이런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무 피해도 없는 그런 것들에 조차 쇼크, 기절, 그리고 뇌졸중,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올 정도로 굉장히 좀 몸이 많이 약하신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화학 무기도 포함되는 편이죠. 화학 무기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감지하지 못했던,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던 그런 화학 약품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지를 해내셨고, 그 덕분에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접 이제 호흡곤란, 그리고 쇼크,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몸속으로 이제 체험하고 경험한 부분들을 이제 다 직접 손수 알아내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 어떤 약을 뿌리는지에 대해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진짜 목숨을 항상 걸고 사선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내신 분입니다. 옆에서 저도 참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리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형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멘탈도 약한 편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형님께 많은 이제 여러가지 정신적인 그런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저는 이제 형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려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좀 이 얘기가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화학 무기 약품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형님께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일반인들이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형님과 제가 다른 점은, 이제 저는 형님보다 면역력이 많이 높은 편이고 일반인들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인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의 면역력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님이 느낀 그런 것보다 제가 느낀 화학약품과 관련된 경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조직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사찰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학약품과 무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이제 이 약품이 굉장히 좀 교묘하고 이제 화학약품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학약품에는 뭐 VX라든지 김정은이 살해당할 때 맞았던 그 약품 VX라든지, 아니면은 살인가스, 뭐 노비초, 뭐 염소 프로판, 이런 여러가지 화학약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바로 그 불산입니다. 불산은 이제 100m 밖에서 이제 쏘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100m 밖에서 이제 쏘더라도 정확하게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물의 경우에는 중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쭉 나가다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총을 쐈을 때처럼 말이죠. 근데 이제 불산의 경우에는 그런 약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채 직선으로 이제 쭉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m 밖에서 쏘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이외에는 모든 물질을 투과하고 통과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에
그런 막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 가공들을, 미세한 가공들을 하려면은 뭐 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를 쏴도 그런 미세한 나노급의 그런 가공이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산의 직진성이라든지 아니면 투과성과 같은 이런 특별한 특성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화학약품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산과 더불어서 이 불산에 뭐 VX를 섞든지 아니면은 살인가스를 섞든지 이렇게 불산을 첨가하면은 그 어떤 화학약품이든지 간에 그런 직지성과 투과성을 갖고 데미지를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인가스의 경우에는 약간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자살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흥분제로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VX 같은 경우에는 뭔가 흥분해서 난리치려는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학약품들을 여러가지 이제 불산에 첨가해서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어떻게 행동적인 행동이나 생각에 제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흥분한 사람한테 쏘면 진정시키는 약을 쏘면은 그 사람이 좀 누그러들고, 막 흥분해서 누그러지는 사람, 우울해서 자살하는 사람한테 흥분하는 약을 쏘게 되면은 좀 자살하는 마음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한다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느꼈던 이제 화학약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러한 불산의 독특한 그런 특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번 맞으면은, 이제 화학약품을 맞게 되면은 엔간한 양으로는 잘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형님과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형님이 옆에서 좀 아파하시는 거를 봤는데도 저는 이제 제가 맞는지조차 잘 구분이 안 갔었습니다. 형님께서 옆에서 계속 이제 화학약품을 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사실 잘 구분이 안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형님과 더불어서 뭔가 일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 진실에 대해서 알리고자 제가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었을 때, 이제 그런 때는 뭔가 좀 많이 몸이 아팠었던 느낌을 받았었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차를 계속 보내가지고 약품을 계속 쏘고 정신을 좀 못 차리게 하고 좀 기억이 안 나게 하고, 자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영상이 왜 안 나가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네 여러분, 영상 제가 다루는 게 조금 미숙해서, 카메라 다루는 게 미숙해서 조금 영상이 끊겼는데 다시금 아까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차량이랑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굉장한 방해를 합니다. 소음으로든지 아니면 약품의 효과로 뭐 인지능력, 기억력, 사고력 뭐 이런 것 부분들 저하시키고 그리고 차에 타서도 끊임없이 이제 약품을 계속 맞으니까 아까 드리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 약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채게끔, 이게 화학약품의 피해로 인한 건지 눈치를 못 채게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말이 끊기는데 약품을 조금 많이 맞아서 여러가지 머리가 조금 하얘진 것 같고 그런 부분 조금 여러분들께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좀 말을 이어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못하는 이유 중에는 뭐 이들이 그렇게끔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실들이 들키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행동이고 행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밝혀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되고 결말은 이제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품을 맞았을 때 어떤 그런 증상도 이제 제가 느꼈던 증상들은 간지러움, 따가움, 그리고 또 이제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막 따갑고 기침 나오고 호흡곤란에 근육통, 두통, 가래, 그리고 귀의 통증,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에 좀 많이 피해를 주는데 엄지손가락의 신경 쪽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많은 영향을 줘서 엄지손가락을 잘 못쓰게 지금 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왼쪽 이쪽 부분에 이제 이빨 쪽 얼굴에 이제 왼쪽 편에 신경통이 생겨가지고 잘 씹어 먹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게끔 약한 정도로 쏘고 약품을 그냥 엔간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둘러싸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정도밖에 이제 알 수 없고, 왜냐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 조직 스토킹 팀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더 뭔가 이제 알아내려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매뉴얼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제 조직의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화학약품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강도를 세게 해서 피해를 더 주게 하든지
지금 이제 재광 형님과 저의 상황은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그런 매뉴얼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디 가더라도 차량들이 이제 줄줄이 기어다니면서 약을 쏘고, 사람들도 어디 가든지 튀어나오고, 지금까지 진짜 한 경기도 여러 곳들을 전전했는데, 뭐 시골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데미지를 받고 있고, 지금도 24시간 내내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는 재광 형님이랑 이제 처음 거의 초창기쯤에는 저도 이제 여러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과 정신이 많이 망가져 있던 상태였고, 그게 이제 치료제로 어느 정도 완치가 되었지만은 세포가 아직 회복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정신이랑 신체가 완전히 거의 7살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님과 뭔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올라오질 못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형님께서 저를 많이 일깨우기 위해서 많이 고함을 질러가면서 저를 혼내시면서 그렇게 저를 업시켜 주셨고, 이런 상황을 인지하라고 항상 그렇게 저를 엄하게 키우셨고, 엄하게 교육을 시키셨고, 엄하게 그렇게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초반에는 단합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마치 이렇게 고함을 지르실 때 이 민간사찰팀에서 흥분을 시키는 그런 산입가스들을 많이 뿌려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랑 형님이 좀 멀어졌던 적도 많고, 제가 잠수를 탔던 적도 많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가.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형님께 점점 뭔가 더 사람다운 걸 배우고, 인간적인 가치를 배우고, 그리고 형님께 이 사람들이랑 민간사찰팀이랑 수직스토킹 팀이랑 싸우는 방법을 제가 점점 몸에 터득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정신이 이제 깨어나면서 이러한 진실을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점점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님과 점점 더 대화가 되고 협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화학 무기로 인한 그런 피해들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학약품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렇게 화학약품을 내가 이때 맞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경험했던 그런 화학약품의 피해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아니면은 형님과 통화를 할 때는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고력, 이해력, 논리력과 같은 그런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약품들을 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뭔가 말하려고 했던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대화가 중간에 뚝뚝 끊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그렇게 좀 힘겨운 나날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인지를 하려고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서서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 좀 많이 위협을 느끼는지 요즘 근래 들어서 진짜 제가 역대급으로 화학약품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의 진짜 재광 형님만큼의 피해를 저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면역력이 더 높아서 직접적으로 받는 데미지는 많이 적겠지만요, 그 양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뚝뚝 끊기네요, 제가.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갈수록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겨울이라서 많이 춥기 때문에 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좀, 이런 대화를 재광형과 좀 하기에는 PC방이라 아니면은 제가 그 당시에 숙소에 지냈기 때문에 숙소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이제 지하철역과 그리고 지하상가가 있는 그런 지하 통로들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성남 쪽이었는데, 성남 수진역 쪽 지하상가,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진실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그런 대화들을 자주 나눴었는데, 그때도 정말 피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하철역을 잠깐 이렇게 걸어 다녔을 뿐인데, 거의 뭐 그냥 등산해가지고 몇 시간 오른 것처럼 몸이 막 처지고 입에서 막 침이 질질 나오기 시작하면서 심장 쪽에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화학약품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화학약품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냥 단순히 침이 나오더라도 밥대가 돼서 침이 나오는 건가? 라고 그냥 그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재광형님께서 그 몸으로 받는 데미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이제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몸을 계속해서 인식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특정한 상황에 졸리거나, 특정한 상황에 간지럽거나, 특정한 상황에 어떤 특별한 패턴이 나타난다거나, 특별한 데미지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느끼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스토킹이나 민간 사찰 같은 것들을 받는 분들도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몸 상태가 특별히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어떤 데미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되뇌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마다 뭐 비슷한 류의 데미지가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제 지하철과 관련한 그런
심이 나오고 심장에 데미지가 오는 그런 패턴을 제가 몸에 기억을 해놨고, 그 똑같은 패턴들이 이제 찜질방에 갈 때마다 이제 나타났었고, 근데 찜질방에는 지하철에 있을 때보다는 데미지가 많이 덜 왔습니다. 왜냐면은 찜질방에는 지하철역만큼, 지하 통로만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 지하 통로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이 화학약품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데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누적 데미지를 주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두 방 쐈을 때는 잘 사람들이 효과도 못 느끼고 하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칙칙칙 뿌리고 다니면은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누적이 될 때마다 더 큰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 4차 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 몇천 명의 사람들을,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을 둘러싸고 삥 둘러싸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데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화학약품이 이렇게 한 발 이렇게 쏴가지고 맞으면은 그 데미지가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데미지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쏘는 거죠. 그리고 쏘는 사람도 이제 이 화학약품에 의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한 명이 계속해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는 거고. 지금도 손발이 굉장히 지금 찢어질 듯이 아프네요. 차가워가지고. 트럼판 깠습니다, 여러분. 냉매죠. 손발이 진짜 찢어질 듯 시려운데. 오늘은 좀 제가 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제 생각을 다시금 정리해서 좀 명확하게, 그리고 또 간결하게 이해가 잘 가시게끔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영상과 자료들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